러블리 페이퍼라는 회사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러블리 페이퍼는 이제 전국에 175만 명이라고 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업사이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환경을 살리는 그런 인증사회적 기업입니다. 먼저 저희가 뭐 어르신들하고 같이 한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일단 그분들이 많이 이제 수거하시는 그런 이제 폐자원 중에서 폐지가 있으신데요. 그 폐지를 비싸게 매입하고 그거를 업사이클을 통해서 어떤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고 이 수익으로 다시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러블리 페이퍼를 창업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이제 13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인데요. 폐지를 수집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거리에서 많이 이제 목격하게 돼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어르신들이 왜 죽을까? 왜 나이가 드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잘 될 것 같은데 왜 어르신들이 폐지를 죽고 계시지? 이런 어떤 궁금증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적으로는 이런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이런 어떤 그 학문적인 욕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겹치게 되면서 이웃의 문제를 또 찾고 이를 비즈니스를 해결하는 게 사회적 기업인데 내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라고 봤더니 이런 폐주민 어르신들의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해결하기 이전에 이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됐고 그런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폐주민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한번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도 드리고 또 좀 더 나은 어떤 방법을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좀 고민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출근하다가 허리에다가 이 펫박스를 묶고 또 머리에다가는 펫박스를 이고 이렇게 아스팔트를 올라가시는 어르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분 너무 이제 힘들어 보이신다라고 해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아침 출근길에서 저도 너무 바쁜 나머지 이제 못 도와드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담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을 담고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그 좀 이렇게 아쉬움, 뭐 죄책감까지는 아니고요.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행동을 옮겨보자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어르신들 거리에 나와서 인터뷰도 해보고 또 전문가도 찾아보고 언론 보도도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자료를 이제 찾으면서 이분들이 과연 왜 폐지를 죽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제 답을 찾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분들이 폐지 죽고 있는 이유가 이분들 개인사나 아니면은 어떤 소득이 이분들이 적어서 죽고 있다라는 결론이 이제 도달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분들은 소득이 적냐 그리고 왜 다른 일자리는 없냐 이러한 그 질문을 또 던지다 보면 결국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 문제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그러면은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지 또는 어떤 민간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지 다른 기업은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나 라고 봤을 때 너무 이제 사각지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인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처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하고 모아가지고 어르신들 지원하는 이제 종이 나눔 운동본부라는 이제 봉사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봉사단체 역할은 너무 간단했어요.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폐지들 있잖아요. 학교든 학원이든 교회든 이런 것들을 싹 기부받아서 이거 고물상에 팔고 이 돈으로 어르신들을 그냥 지원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거고 이거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청소년과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소년하고 청년들하고 가깝게 됐고 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나 혼자는 할 수 없었고 우리가 함께 같이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저한테 이제 힘을 같이 모아주고 함께 했던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16년 1월 9일 날 저희가 이제 그 러블리 페이퍼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죠. 러블리 페이퍼는
어떤 서비스를 주력으로 밀고 계시는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러블리 페이퍼는 먼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비즈니스 과정 중에서 가치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요. 일단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이렇게 저희가 매입을 하잖아요. 보통 다른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는 폐주민 어르신들한테 직접 원자재를 이제 매입해요. 매입하는 단계에서 시중가보다는 비싸게, 지금은 이제 시중의 폐지 가격이 올라가지고서는 저희가 키로당 300원에 매입하고 있는데 시세 한 3배 정도 되는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일단 폐주민 어르신들의 어떤 소득이 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매입한 펫박스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재단과 몇 차례 가공을 통해서 페이퍼 캔버스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기존에도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일종의 도화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기존의 캔버스는 이렇게 나무 틀로 만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버려지는 펫박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를 펫박스로 대체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환경적인 가치가 창출될 수 있겠죠. 이른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업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업사이클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재능 기부를 연결해요. 그래서 지금 한 350분의 재능 기부 작가님들이 저희한테 캔버스를 받으셔서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는 그 작품을 가지고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다시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지원의 분야는 이제 생계, 여가 내지는 뭐 안전, 이런 어떤 분야들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전 과정에서 사실은 수작업들, 그러니까 제조하는 어떤 수작업들의 공정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폐주민 어르신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그분들에게 보다 더 안정된 일자리와 고용의 양질의 고용을 좀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의 그 비즈니스에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고객들한테 전달되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고객들은 저희한테 두 가지의 어떤 그 만족을 가지면서 저희의 서비스와 재화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큰 거는 폐주민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겠구나. 이 캔버스를 사면 저희가 거리에서 자주 보는 어르신들이 좀 안타까워했던 그런 분들이 직접 가서 도와는 못 드려도 이 캔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분들은 이거를 가지면 이게 당연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집 안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어느 한 공간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편익을 갖고 가시죠.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어떤 만족이 우리 거를 이제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러블리 페이퍼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폐지를 이제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제 매입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대표님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느꼈는데, 이런 일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저도 뭐 그렇게 부유하게 산 그런 환경은 아니었는데, 뭐 다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결혼도 좀 빨리 하고, 그 안에서 제가 맡은 임무가 이제 그 분리배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잘 모아서 활용하면 어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내 개인적인 이유로 누구한테 어떤 자원을 달라라고 하면 당연히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적인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데 어떤 공적인 영역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거리에서 폐주민 어르신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저분들도 저거를 주우셔서 팔아서 어떤 이제 돈으로 이제 교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선 삶을 이렇게 살아가실 텐데, 그러면 혹시 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 폐지를 나눈다 라고 했을 때 좀 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어떤 폐자원을 서로 나누자 라는 그 아이디어와, 그래서 폐주민 어르신들을 돕자라는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결합이 됐고, 그게 이제 러블리 페이퍼의 전신인 종이 나눔 운동 본부라는 곳에 온전하게 이제 쓰이게 된 거죠. 이런 이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어르신들 반응은 어땠나요? 첫 번째 이제 그 어르신들의 반응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거나 5년 차고, 또 제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는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르신들 반응이 많이 달라요. 예. 일단 첫째는 어르신들이 이제 그 초반에는 말도 안 되는 이게 본인들의 생각에는 이런 폐자원들은 다 고물상에밖에 팔지 않았는데 웬 청년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이거를 산다니까 일단은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저를 때 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계셨고요. 왜냐면 저희가 비싸게 사는 거가 어떻게 보면 고물상의 어떤 상도 그걸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은 어르신들하고 이제 접근을 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몇 차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반응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제 펫박스 깨끗하고 판판하고 어떤 찌그러짐이 없고 오물이 붙지 않는 이런 것들만 잘 모아서 깨끗하게 보관하셨다가 일정량을 저희한테 이렇게 팔러 오시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거래 관계가 되셨고요. 저도 그게 너무 좋죠. 왜냐면 제가 이분들을 폐지를 이제 비싸게 사는 건 단순히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가능하다라는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펫박스를 가지고 업사이클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한테 펫박스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제품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분들은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원하는 그런 수혜 대상이 아니라 우리랑 함께 이 사업을 영위해가는 이제 파트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업이 A, B, C 이렇게 뭐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다 이러면 서로 다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갑을 관계가 아니라 그런 어떤 형태로 봤을 때 어르신들은 상당히 저희한테 중요한 사업적인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관계, 그런 인식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로부터 매입한 폐지를 러블리 페이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재활용하시나요? 저희는 일단 이제 어르신들한테 펫박스를 비싸게 사면 저희 이제 재단기를 통해 가지고 박스를 일정한 크기로 재단을 해서 자르고요. 이 재단한 박스들 한 3겹 정도를 이제 압착해서 붙입니다. 그 위에 이제 헝겊을 더 씌우는 것으로 캔버스를 만들어내고 그 위에 이제 젯소를 칠하고 건조한 후에 사포질을 하면 완벽한 캔버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캔버스가 시중의 캔버스보다는 동일한 사이즈로 비교했을 때 한 5배 정도가 비싸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친환경적이고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시장이나 고객의 눈으로 봤을 때는 5배 비싼 캔버스를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작품을 그려서 가치를 좀 극대화시키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저희한테는 재능기부 작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시간과 재료 이런 재능들을 무료로 해주고 계세요. 사실 거기에 가치가 들어간다면 저희의 수익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재능기부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의 수익 부분이 거기서 많이 이제 남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작품들이 각양각색으로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이 페이퍼 캔버스를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는 DIY 키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성인부터 이제 아이들까지도 다 만들 수 있고 이 DIY 키트를 활용해서 환경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학교와 청소년 단체에 저희가 환경교육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하게 되면 거의 10,000명 정도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업사이클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에 이 폐기물 어르신들이 주운 펫박스까지 이제 연결하게 된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이 펫박스를 업사이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캔버스 아트에 이제 재능 기부를 하시는 작가님들은 어떤 작가님들이 참여하시나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페이퍼 캔버스를 만들고 이걸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되었죠. 과연 누가 어떤 분이 저희한테 이런 작품을 그려주실까? 근데 이제 고민보단 고라고 이제 무조건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글 링크를 만들었고 우리 스토리를 담은 카드뉴스를 해서 2016년 이제 2월 달이죠. 그때 이제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올린 지 4시간 만에 150명이 신청하셨어요. 상당히 이제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스토리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선뜻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걷다가 써주신다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어떤 문제냐면 이분들의 수준이 너무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이제 추상적이어가지고 이게 누가 그린 거나 봤더니 이제 초등학생이 그려서 주신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되게 좀 막 해골 그림만 엄청 많고 그래서 이걸 팔 수 있을까 과연?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야, 이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고민 끝에 어쨌든 그래도 신청해 주신 분들이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하자라고 해서 1년을 그렇게 했어요. 150분인가?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저희하고 좀 이렇게 소통이 되는 분들, 좀 퀄리티가 있는 분들을 좀 몇 분을 추스려서 이분들한테 이제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1대1로 주변을 좀 소개받는 그렇게 이제 한 분 한 분 늘었고 지금은 오히려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세요. 저희가 재능 기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저희가 당당하게 이제 포트폴리오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받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웬만한 분들이시면 다 이렇게 같이 작업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의 작품에 대한 퀄리티도 높이고 또 이분들도 상당히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러블리 페이퍼라는 곳에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개인들과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개인들은 주로 이제 캘리그라피 또는 일러스트 또는 이제 민화를 그리시는 작가님 또 여러 어떤 그 공예적 요소로 이제 콜라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단체로 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그 미대를 준비하는 예고 학생들, 또 현재 이제 미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어떤 미대생들이 단체로 저희한테 재능 기부를 해주세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저희한테는 더 이제 다양하고 뭔가 장르도 상당히 이제 각양각색인 그런 어떤 아트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작가님들의 어떤 작가님들의 어떤 손길, 애정 이런 것들이 온전히 들어간 작품들을 저희가 이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폐지를 이제 업사이클링한 제품을 이제 시중에 판매했을 때 소비자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을 준비해 가면서 첫 번째 이제 고민한 이론이 이거였어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이걸 시장에 팔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시장이 너무 마케팅화 되어 있잖아요. 즉, 이제 거대한 자본이 투입돼서 어떤 브랜딩을 해야 되는 이제 수준인데 저희 같이 이제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는 그룹이나 아니면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선배들을 봤을 때 이 브랜딩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품 판매도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냈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판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스토리는 13년부터 어르신들과 함께한 스토리고 이분들과 함께해서 지금의 이런 결론을 냈고 이때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땀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이제 작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사신 분들은 사실은 작품이 예쁘다 내지는 어떤 퀄리티에 만족한다 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활동에 지지해야 되는 응원, 경력성으로 그런 걸 사신 분들이 많으셔요,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것들을 가져가시고 또 저희한테 정기구독 회원이라는 어떤 제도가 있는데 월 10,000원, 10,000원, 30,000원씩 이렇게 내면서 작품을 원하시는 시기에 가져가는 그런 프로모션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분들이 들어오시죠. 이렇듯 처음에는 저희한테 고객군은 저희의 활동을 지지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여러 DIY 키트도 만들어내고 명화도 만들어내고 또 컬러링 키트도 만들어내고 다양한 제품과 더불어서 수준 높은 이제 캘리그라피 아트라든지 또 회화 아트를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폐지 없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이제는 이제 그 아트에 대한 어떤 퀄리티와 작품성 또 이 키트를 가지고서는 자녀들과 함께 놀아보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 욕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선 저희 제품들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 거의 반대 반 5대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후자 즉 고객의 좀 더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서 뒤에 따라오는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느끼게 하자라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러블리 페이퍼를 운영을 하면서 어르신들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일단은 이제 몇 분이 계신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한 이 두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부셨는데 이분들에게 펫박스를 되게 장시간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매입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저쪽 일산 쪽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더 이상 매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어르신하고 관계 맺으면서 이제 찾아가고 할머니가 이제 수제비도 해주시고 커피도 타주시고 저희도 가서 방충만도 해드리고 같이 말벗도 하고 막 이렇게 대화했던 시간들이 사실 좀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러블리 페이퍼라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러블리 페이퍼라는 사업을 창업하기 이전에 이제 대안학교 교사였는데, 이 교사를 하면서부터 이제 만났던 어르신이 계세요. 그 어르신이 이제 밤에 이렇게 펫박스를 수집하고 있던 분이셨는데, 그분들한테 가가지고서는 제가 그때 뭣도 모르고 제 어르신 좀 고용하고 싶어요. 연락처 좀 주세요. 좋은 일자리 드릴게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연락처를 서로 교환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3년 만에 지키게 됐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 9월에 그 어르신 이제 고용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이제 일하고 계신데요. 저희한테는 너무 좀 특별한 또 경험을 주시는 어르신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너무 잘 적응하셔서 폐지는 정말 이제 조금 주우시고, 주우긴 주우세요. 조금 주우시고 열심히 저희 러블리페이퍼에서 일하고 계신 어르신이 있는데요. 그분이 또 기억이 나죠. 혹시 러블리 페이퍼를 운영하면서 좀 고마운 분이 계실까요? 러블리 페이퍼는 사실 많은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뭐 저 혼자 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그 안에 어떤 뭐 총대를 메고 중심에 설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 많은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너무나도 이제 죄송한 이제 많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 가장 이제 고마웠다 생각하는 건 전 초기에 지금은 저랑 같이 하고 있진 않지만 저하고 같이 했던 이제 그 권병훈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재지 않는 어떤 뭐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재지 않고, 일단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에 집중을 해주었고, 그때 러블리 페이퍼를 하면서 저하고 같이 일을 거의 동시에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하나하나. 그래서 본인은 이제 겸손하게 아유 형이 다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겸손한 친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언제나 이제 러블리 페이퍼의 시작은 이제 저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했고, 지금은 이제 제가 남아서 하고 있지만은 열심히 이제 도와줬던 친구예요. 그렇게 이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러블리 페이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한 분을 꽂아라 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친구가 가장 이제 고맙죠. 네. 마지막으로 러블리 페이퍼는 이제 어떤 목표와 포부를 이제 가지고 이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러블리 페이퍼는 궁극적으로 이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라는 그런 이제 대상과, 그다음에 환경이라는 큰 어떤 이슈,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이제 딱 맞닥뜨린 그 이슈를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싶어요. 실제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러블리 페이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지금 거리에서 무동력인 손수를 통해서 폐자원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가치 있게 봐줘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역설하고 싶고요. 저희의 목표점도 거기에 도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폐지 수거 활동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인정받게 하는 것, 그게 어떤 식으로든 인정받게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이 사실 사회적 기업이 해야 될 일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과정 또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NGO나 정부 정책이 하는 그런 역할들이 따로 있을 거고,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폐주민 어르신들이 무동력 자원으로 폐자원을 수집하는 그 일련의 활동을 상당한 비즈니스적인 목적을 가지고서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해석해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또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그 만들어낸 새로운 비즈니스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사이클 비즈니스, 이 두 트랙을 잘 움직이면서 스케일업을 할 거고, 결국은 어르신들을, 전국적인 어르신들을 이제 케어해야 되는 그런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간 폐진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정부의 정책이나 또 민간 기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어르신들을 시혜적으로 이제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정하고 뭔가 이제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 당연히 우리가 뭔가를 다시 되돌려 둬야겠구나 라는 어떤 호혜적인 생각들, 그리고 상호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생긴다면 러블리 페이퍼는 더 이상 그 일을 다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다 이제 와해될 거고, 좋게 얘기하면 멋있게 망하는 거고, 이제 러블리 페이퍼가 없어진다면 폐주민 어르신들의 삶은 더 좋아질 거다라는 게 어떤 제 최종적인 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